임원은 영업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보고 시장과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시장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고 또 어떤 가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경쟁할 것이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코칭의 김상문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일즈 코칭의 개념을 조금 확장하고 리더십의 범주를 영업 분야에 한정해서 세일즈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업 관리자가 영업 사원들을 성장시키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데 필요한 영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어떤 리더가 영업 조직에서 좋은 리더일까요? 아무래도 영업 조직이니까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리더가 좋은 리더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코칭했던 기업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새로 부임하신 대기업 보험회사 출신의 임원이셨는데요. 새로 부임한 회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한 해에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부임하신 임원은 보험회사 출신답게 활동량이 영업 성과를 결정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매주, 매월 영업 담당자들의 활동량을 관리하시고 소위 쪼아대기 시작한 겁니다. 영업 담당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제 허위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인 저는 코칭 의뢰인인 사장님의 요청으로 몇 명의 영업사원들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현장에 나선 영업사원들은 일단 갈 곳이 많지 않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를 계약하는데 최소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망 고객은 달에야 일주일에 한두 명만 만날 수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임원이 말하는 것처럼 5명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 담당 임원은 그전 회사에서 하시던 방식대로 영업 담당자들에게 하루 동안 만난 잠재 고객의 명함을 매일 5장 이상 받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영업 담당자들은 결국 자구책으로 유사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돌면서 명함을 수집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이 3개월째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한계에 달해서 영업사원들 몇 명씩 모여서 영업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칭을 하면서 영업 담당 임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무님, 부임하시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연간 목표 달성 진척 사항은 어떠세요? 임원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새로 부임하시고 부담도 상당하실 텐데 만회할 만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네, 일단 활동량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나태하고 의지도 없습니다. 일단 활동량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연결될 거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직원들이 현장에서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고 이직까지 생각하는데 영업 담당 임원은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고객을 찾아내고 방문하고 그 증거로 명함까지 받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장된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입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영업사원들을 현장으로 내몰고 그저 매출만 올리라고 하면 성과가 날까요? 영업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스핀세일즈의 저자로도 국내에 익히 알려진 허스웨이트사의 닐 라컴은 자신의 책에서 영업의 생산성을 효과성과 효율성 둘로 나눠 설명하죠. 영업에 따라서 이 얘기는 워킹 하드 해야 되는 영업이 있고 워킹 스마트 해야 되는 영업이 있다는 겁니다. 워킹 하드 해야 하는 영업은 활동 관리가 중요하고 워킹 스마트 해야 하는 영업은 활동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영업은 관리 방식이나 코칭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워킹 하드 해야 하는 영업은 많은 고객을 방문하게 하는 코칭이 중요하고 워킹 스마트 해야 하는 영업은 활동의 양보다 질을 관리하고 코칭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위에서 설명한 전무님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계약 특성상 많은 활동보다는 활동의 질을 관리하고 코칭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코칭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코칭은 전략에 따라 그 방식도 달리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하면서 직급체계 파괴를 마치 선진경영 기법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직급체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영업조직입니다. 영업조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직급체계는 3단계입니다.
담당, 팀장, 임원 이런 운영 체계이죠. 영업 조직처럼 직급에 따른 아레난이 명확한 분야도 없습니다. 임원 직급은 영업 전략과 운영 시스템을 책임지죠. 팀장 직급은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들을 코칭하고 훈련하고 매니지먼트하죠. 담당자는 영업활동 관리를 통해서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서 영업을 담당합니다. 물론 영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임원이나 팀장도 영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영업 조직의 직급별 3단계 역할을 3S라고 명명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3S 모델을 잘 이해하시면 영업 조직에서 직급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실 겁니다. 또한 세일즈 코칭이 전략, 시스템, 활동 관리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회사 출신 전무님은 영업 조직의 성과 요인이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영업 전체를 전략적, 시스템적, 과학적 활동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의 활동량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셔서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원이지만 팀장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 성과는 영업 담당자의 역량만 개선한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영업 조직을 바라보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S 관점을 통해서 영업을 입체적으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세일즈 리더십의 첫 단계입니다. 첫째, 스트래터직, 즉 전략적 관점입니다. 임원은 영업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보고 시장과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시장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고 또 어떤 가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경쟁할 것이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 방식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우리의 수준이 이 영업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업 전략이 영업 담당자들로 하여금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부 조직의 팀장들을 코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 담당 임원이 발휘해야 할 세일즈 리더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테마틱입니다. 이는 회사의 채용, 교육 훈련, 성과 관리, 보상과 동기부여 등의 시스템이 영업 전략과 일치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영업 담당 임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전략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 교육, 재무 등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전략 실행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업 관리자가 발휘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언티픽입니다. 과학적인 활동 관리를 의미합니다. 파이프라인 관리를 통해서 영업의 진전 단계와 주간, 월간 단위의 승률을 관리하면서 팀장을 통해 코칭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특히 팀장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코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과 현장을 일치시키는 팀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3S는 결국 영업성과 프레임워크입니다. 세일즈 리더는 영업 조직을 3S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보고 직급별로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 조직의 리더십 파이프라인은 스포츠에서의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감독, 코치진, 선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감독은 목표를 정하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선수 선발, 훈련 시스템, 성장 단계별 과정 관리, 동기부여 및 보상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고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관찰시킵니다. 반면에 코치들은 감독이 세운 전략을 선수들이 실전에서 잘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코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은 감독의 전략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코칭, 티칭, 피드백을 통해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합니다. 세일즈 리더십은 결국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활동 관리를 통해서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전략과 현장을 일치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일즈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S 모델 중 특히 마지막 과학적 활동 관리, 사이언티픽 부분에서 필요한 세일즈 코칭의 5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